이 수출 규제 한 방이면은 이제 한국 경제, 한국이 굴복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이제 그러니까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고. 일본의 경제 대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착각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첫 번째 착각은 뭔가?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이 흑자 국가였었어요. 근데 2011년부터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년 동안에 한 6년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실현했는데요. 근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1조 2천억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거의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올해는 근데 이미 벌써 이제 9천억 엔 정도 가깝게 벌써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엔이 지난해 적자였었는데 우리한테 흑자로 얻어간 게 2조 6천억 엔이었었어요. 우리나라한테 만성적으로 지금 무역 흑자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근데 그 흑자를 보는 나라한테 물건을 안 팔겠다고 지금 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보태면은 제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우리가 전쟁할 수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정상 경제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요. 일본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은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찍어내는 거를 멈추는 순간에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소득도 안 증가하고 수출도 그러니까 더 이 적자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는 일본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돈을 한 1조 엔 정도 찍어냈는데 불구하고 소득이 그러니까 오히려 후퇴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에 찍어낸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410조 엔. 지난 6년 6개월 동안 아베 정권 동안에요. 이 410조 엔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70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소득을 한 14엔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을 찍어내게 되면 한국에서 100원을 찍어내면 한 550원 정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낸 돈만큼도 소득을 못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엽기적이냐면요.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는데 돈 찍어내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끌어올리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베의 첫 번째 착각은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이 잘 나가고 있을 거고 돈을 찍어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걸 첫 번째 착각으로 보시는 거군요.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두 번째 아베가 착각. 지금 기본적으로 한 게 우리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제 소재를 수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이 수출 규제 한 방이면은 이제 한국 경제, 한국이 굴복할 거다. 그걸 착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이 지금 뭐냐면요. 장기 대책이 지금 안 보여요. 초기에 우리나라도 수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우리한테 굉장히 핵심 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타격을 입히게 되면은 타격을 입힌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이제 생산 못하고 반도체 수출도 이제 끝났고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또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렇죠. 여길 때리면 한국 경제 붕괴될 거라 그렇게 붕괴될 거고 그리고 한국이 큰일 났다 그래서 단기간에 굴복할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노린 것은 바로 그 부분이군요. 그렇죠. 분열할 것이고 단기간 내에 이걸 이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지금. 제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본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제가 이제 가미가제식 공격을 한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자기 기업들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게 하면서 지금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업 피해를 안 보게 하려면은 조기에 승부가 나야지만이 피해를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의 그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게 물량을 그러니까 적체가 되면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자금난에 지금 그러니까 이 압박을 지금 받고 앉아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럴 게 아니겠어요. 물건 못 팔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이제 그러니까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전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제 충격을 좀 받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화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입선도 다른 데로 바꾸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제조 경쟁력도 이제 상향될 것이고요. 그 대신 반면에 일본은 그러니까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아베의 착각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다면. 일본 국민하고 기업들은 항상 내 편일 것이다.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건 잘 생각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아베가 잘하든 못하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본 국민하고 기업은 아베 편을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정책을 어떤 방향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기업이 망하면서까지 그러니까는 뭐 정부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업이 그러니까 문 닫으면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이 싸움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수출을 이제 못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신뢰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불화수 제조기업 중에 이제 모리타 화학이라고 있어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완제품까지 생산을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금난에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다 이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있으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번에 또 하나 제품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이제 브라가스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막 개발이 막 되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초조하죠.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을 하고 아니면 일본 말고 다른 나라로 이제 그러니까는 수입선을 찾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가 적응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이제 무역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출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올해 10월 달에 이제 이랑 G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소비세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어요. 8%에서 10%로. 네. 일본이 지난 5년 동안에요. 가계 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들 정도로 가계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예. 거기다가 소비세를 소비세를 주면 높이게 되면 가계 소비는 더 위축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이제 고비설, 유기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때까지 과연 아베가 착각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 그렇죠. 10월 달에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보면 한 가지는 아마 10월은 예측인데 10월에 가서 교수님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